안녕하세요. 저는 태극권을 기반으로 우리 몸의 생김새대로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는 강지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바르게 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서는 게 올바르게 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러면 왜 올바르게 서는 자세를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컴퓨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깔고 그 프로그램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컴퓨터에 오류가 생기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초기화를 시키죠. 초기화를 시켜서 쓸데없는 프로그램들을 지우고 그리고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프로그램이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다시 원상태대로 복귀를 시켜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평소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던 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계속 뭐 구부려 있다든지 아니면 잘못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몸이 엉망진창이 되죠. 이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대로 우리가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초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올바르게 서는 법이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서게 되면 서는 방법을 우리가 익히게 되면 몸을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선다는 것은 몸을 자기의 원래의 기능대로 잘 쓸 수 있도록 자세를 잘 맞춰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급작스럽게 넘어지게 됐을 때 팔이 만약에 이렇게 팔꿈치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만약에 넘어지면서 땅바닥을 짚으려면 손팔 전체를 이렇게 들어서 땅을 지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팔꿈치가 이렇게 돌아가서 뒤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팔꿈치만 굽힌 상태로도 우리가 지면에 손을 짚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설사 팔을 전체를 다 들었다고 해도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우리가 팔꿈치가 생긴 그대로의 움직임으로 충격을 흡수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지금 저희의 몸의 생김새를 잘 보시면 원래 어떻게 우리가 몸을 써야 하는지의 답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서는 법을 익히게 되면 몸을 초기화시켜서 다른 운동을 하게 되실 때 몸을 먼저 정렬을 딱 시켜놓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몸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이렇게 몸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바르게 서는 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앞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서는 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무게중심의 앞뒤 아니면 좌우의 균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의견에서 제 입장에서 이 올바르게 서는 법을 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제 이론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이제 중력이에요. 모든 지구상의 동식물은 중력의 무게를 몸으로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를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끔 몸이 설계가 되고 그 상태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조금 달라요. 인간은 태어나기는 사족보행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기 때 태아 때 이렇게 웅크려 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어다니면서 몸의 상태를 이제 직립보행이 가능하게끔 훈련을 하는 거죠. 일어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일어나서 두 발만을 가지고 중력을 이제 분산시키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설계 자체는 사족보행으로, 그리고 후천적으로 이족보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사지로 그 무게를
분산시키다가 두 다리로만 그 무게를 분산시켜서 살아가야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원래 사지가 다 땅바닥에 붙어 있을 때는 뭔가 기준점이 명확해요. 그래서 사지로 이렇게 딱 이 지면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면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만약에 사지를 다 붙이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흉곽이라든지 척추라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족보행을 하는 다른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복식호흡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다가 죽어요. 하지만 인간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기 때는 그냥 가만 놔둬도 복식호흡을 하다가 이제 일어서게 되면서 손이 자유로워지는 대신에 기준점을 잃고 오히려 얘네가 자유로이 쓰이게 됨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흉곽이나 척추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복식호흡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우리의 몸은 선천적으로 사족보행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지면을 우리가 많이 기어다니게 되면은 이 복식호흡도 자연스럽게 다시 활성화가 되고 흉곽도 다시 열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올바른 자세를 정할 때 어떤 기준점으로 해야 되느냐는 사족보행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편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리 같은 경우 어떻게 놔야 되는지, 뭐 팔은 어떻게 놔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시작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면에 있어요. 지면에 있어서 먼저 엎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는 자세를 하면 여기 장소가 좀 좁아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족보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영유아 발달 움직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보시면 무릎이나 팔이 자유롭게 앞으로 뒤로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뒤로 돌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무릎도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일직선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무릎이 항상 진행하는 방향 쪽을 가리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무릎은 앞뒤로밖에 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있을 때도 이렇게 다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팔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만 잘 기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무릎을 정면으로 놓고 이 상태에서 발을 놓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1자보다는 살짝 안쪽으로 굽어 있는 발의 형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무릎에서 힘을 빼고 이렇게 딱 든 상태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이 경골조면이 가리키는 이 방향이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의 가운데 정도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발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먹으로 쥐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중족골두 있죠. 이걸 중족골두라고 하는데 이 네 개가 새끼 발가락 빼놓고 이 네 개가 우리가 지면을 밀 때 같이 수직으로, 진행 방향이 수직으로 돼야지만 힘을 가장 많이 받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무릎은 거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발이 띄어지면 우리가 만약에 점프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 상태로 뛰면 가장 발가락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몸을 밀어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무릎을 정면으로 위치하시고 발가락 4개의 이 중족골두가 무릎의 방향과 수직이 되게 놓아주시고, 그리고 이 대퇴골두에서 떨어지는 일직선상의 두 다리의 간격이, 너비가 이렇게 놓여지면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엎드렸을 때도 가장 힘을 수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다리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은 완전히 뒤로 펴게 되면 뒤로 무릎이 꺾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릎에서 살짝 힘을 빼서 언제든지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있는 약간 힘을 빼준 상태가 되고, 무릎에서 힘을 빼게 되면 고관절도 살짝 힘이 빠지게 돼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아직 상체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 전방경사가 좀 심한 이 상태가 되거든요. 자,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정수리를 이제 잡아 올립니다. 정수리는 머리의 가운데가 아니라 머리에 약간 세 손가락 정도 뒤쪽에 눌러보면 약간 느낌이 달라요. 꾹꾹 들어가는 움프 패인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정수리거든요. 정수리를 들게 되면 옆에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있다가 정수리를 들게 되면 턱이 자연스럽게 당겨지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영상들이나 이제 올바로 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들에서 보면 턱을 먼저 당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수리만 들면 돼요. 정수리만 들면 턱이 자연스럽게 당겨지게 되고, 턱이 당겨지면서 가슴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 이렇게 있을 때, 좀 과장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여기서 턱을 당기면 정수리를 당기면 턱이 당겨지고, 턱이 당겨지면서 턱이 가슴을 눌러요. 누르게 되면 가슴이 여기 약간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가슴뼈가 모이게 되면서 가슴이 다치면서 복근에 살짝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있던 이 기립근의 긴장이 살짝 풀리게 되면서 복근에 힘이 들어가고, 이 안쪽에서 골반을 복근에서 이렇게 싹 당겨오는 약간 은근한 압력이 생겨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복압이라고 하는데, 복압은 일부러 힘을 줘서 배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몸 상태를 만들면 복압이 알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팽팽한 느낌을 느끼면서 서 계시면 몸을 이렇게 바운스를 이렇게 주게 되면 발가락으로, 이게 잘 서 있으면 발가락으로 이게 힘이 쭉쭉 전달이 되면서 발가락이 쫙 펴졌다가 살짝 이렇게 펴졌다 오므라졌다 펴졌다 오므라졌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오신 거고요. 그렇게 서신 상태에서, 자, 그 다음 이제 팔이 문제예요. 팔은 팔꿈치만 뒤쪽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 이제 엎드렸을 때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팔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땅바닥도 잘 짚고 기어갈 때 이렇게 기어가기 때문에 팔꿈치가 항상 내 발 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팔을 들었을 때도 되도록이면 팔꿈치가 밑을 향해야 되고, 만약에 팔을 내렸을 때는 팔꿈치가 뒤쪽을 향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하기 힘든 동작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손의 위치거든요. 자, 팔꿈치를 이렇게 뒤로 돌렸으니 팔이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앞을 붓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손등을 앞쪽으로 봐줘야 돼요. 이 이유는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태극권의 기세에서 이제 팔을 이제 처음에 이제 기세에서 이제 첫 동작을 할 때 이렇게 손등을 올리고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내린 도달한 결론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족보행을 할 때 절대로 손바닥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걷지 않아요. 우리 몸은 이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 상태를 잘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손등이 앞쪽을 보게끔, 우리의 진행 방향을 보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손등을 돌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는 뒤쪽을 보고 손등이 앞을 봤을 때 손에 약간 팽팽한 긴장감이 약간 느껴지거든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손 끝까지
감각이 이게 쫙 펼쳐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약간 힘을 줘야, 처음에는 힘을 좀 많이 줘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돌아가서 어깨를 과도하게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팔꿈치만 돌려도 어깨가 딱 중립인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손등을 앞쪽으로 돌리면 몸이 팽팽해지면서 어깨가 바깥쪽으로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서는 방법은 발을 11자로 놓고 무릎은 정면을 향하고, 그리고 무릎에서 약간의 힘을 빼시고 골반에서도 힘을 빼신 다음에 정수리를 세워서 턱이 당겨짐을 느끼면 이 가슴에 차있던 힘도 살짝 빠지게 되고 가슴뼈가 이렇게 축 모아지게 되면서 복근에 약간의 압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긴장감이 들면서 골반이 과하게 뒤로 젖혀졌던 것이 앞으로 살짝 돌아오게 됩니다. 이 상태로 팔꿈치를 뒤로 돌려놓고 손등을 앞쪽으로 봐주시고 쭉 하고 다시 한번 잡아당기면 올바르게 서는 법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이 동작을 하셔도 되고, 뭐 어떤 운동을 하시든 간에 그 운동을 하시기 전에 이 자세를 한 번씩 취하고,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든지 정수리와 꼬리뼈가 멀어지는 느낌, 정수리와 이 발 뒤꿈치, 발바닥이 멀어지는 느낌으로, 멀어지되 이렇게 뒤로 펼쳐지는 건 아니고요. 쭉 하고 당겨지는 느낌을 가지시게 되면은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몸을 쓰게 되면 몸에 무리도 안 가고, 그리고 올바른 그 길로 움직임들을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작은 내용이지만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했던 영상이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찍다가 지금 겨우 한번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은 이제 바르게 앉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바르게 걷는 법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찍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